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주교육지원청 장학관 박형입니다. 세종을 모시고 있는 여주에 근무하는 교육자로서 세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종시대는 지금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낮았을까요? 아닙니다. 군주국가인 세종시대가 민주국가인 지금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러니한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으로 권력거리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회심리학자 홉스테드는 권력거리를 한 나라의 제도나 조직에 힘없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를 기대하고 수용하는 정도라고 정의했습니다. 권력거리 지수는 다음 질문에 대한 학업자들의 응답 결과를 홉스테드가 개발한 수식에 의해 산출합니다. 당신은 상급자를 두려워하여 반대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당신이 본 상급자의 실제 의사결정 스타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선호하는 상급자의 의사결정 스타일은 무엇인가? 권력거리 지수가 높다는 것은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라는 뜻입니다. 세계 19개의 국가의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권력거리 지수를 측정해 보았더니 한국은 2위였습니다. 1997년 8월 7일 광공항의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하여 탑승자 254명 중에 228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기장의 흐려진 판단력에 부기장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권력거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승무원 중 누군가는 선장에게 탈출 명령을 강하게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 눈치들만 보았습니다. 대기하라는 방송만 믿던 30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높은 권력거리가 빚은 참극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 당시의 권력거리 지수를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종 12년 윤 12월 9일 윗사람을 가까이 해야 어른을 섬기는 뜻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윗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권력거리가 낮다는 것이며 그래야만 어른을 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세종은 매일 하급관리들을 독대하여 실무보고를 받는 윤대를 합니다. 세종 13년 3월 5일 윤대할 때의 말은 임금 혼자서 듣고 밖에 누설하지 않으며 그 말이 설사 사리에 맞지 않아도 죄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숨김없이 말했다 라고 했습니다. 임금을 독대한 하급 관리들은 엄청난 자긍심을 느꼈을 것이며 자기 말을 다 들어주는 임금에 대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하 간의 물리적 혹은 정서적 거리를 줄이는 것이 권력거리 지수를 낮추는 것으로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싫은 소리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것이 권력거리 지수의 척도입니다. 세종 7년 12월 8일 내가 이미 어질지 못하고 사물의 처리에 어두우니 반드시 잘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힘써 나의 잘못을 찾아내어 하늘의 꾸짖음에 대답하게 하라. 이때부터 홍관들은
임금의 정사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가며 비판합니다. 화도 났을 것이며 신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은 이들 비판에 대해 일일이 답변해 주면서 언관의 역할은 말귀를 여는 데 있으므로 아름답게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세종은 정책회의나 경연 등에서 신하들에게 다 말하게 하고 정작 자신은 전략적 침묵을 지켰습니다. 세종 15년 2월 15일 여진족 토벌을 위한 전략회의에서 23명의 참석자 모두가 생각을 다 말하는 토론을 통해 전략을 짰습니다. 집단지성에 의한 창의적 전략으로 전쟁을 수행하여 아군 4명 희생으로 적군 400여 명을 참살하고 생파하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략회의를 기록한 실록 부격본을 분석해 보니 전체 글자 수 28,000여 자 중에 임금이 발언한 부분은 고작 160자로 0.57%였습니다. 세종 12년 3월 5일 조세정책에 대해 백성 의견을 묻는 세계 최초의 국민투표를 합니다. 관리들이 가가오 다니면서 정책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고 찬반을 물어 모든 백성에게 다 생각을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해 8월 12일 찬성 98,000여 명, 반대 74,000여 명이라는 투표 결과가 나왔지만 유보합니다. 반대 의견도 반영하여 14년간 정책을 보완한 후에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즉, 백성이 하자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군주시대이고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므로 백성은 임금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백성이 하자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일 수 있다는 민주적 사고이며 혁명적 발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종실록에 나오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종시대 권력거리 지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겠습니까?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 결과를 통계 처리하면 여러분이 평가한 세종시대 권력거리 지수가 나옵니다. 세종시대 신하들은 임금을 두려워하여 반대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일어났겠습니까? 세종시대의 신하들은 세종의 리더십 스타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세종시대 신하들이 선호하는 임금의 리더십 스타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세종시대 권력거리 지수를 10에서 20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홉스테드는 한국의 권력거리 지수를 60으로 53개국 중 27위로 평가했습니다. 멕시코 80, 미국 40, 스웨덴 31, 덴마크 18, 이스라엘 13. 권력거리가 낮은 이스라엘은 짝에게 생각을 설명하는 하브르타라는 방식으로 0.2%의 유태인이 22%의 노벨상 수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권력거리가 낮았던 세종시대는 다말하게 하여 생각을 다 살리는 다살이라는 그 방식으로 세계 과학기술 성과 중 절반을 휩쓸던 창의 시대였습니다. 그럼 다살이란 무엇일까요? 다살이란 다 말하다와 다 살리다의 두 가지 뜻이 있는 순우리말입니다. 홉스테드는 한 국가의 권력거리는 가정과 학교에 뿌리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서 가정과 학교에서 학습된 권력거리는 직장과 사회, 국가의 권력거리에 영향을 주고 문화로 고착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권력거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생활민주화와 학교에서의 교육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세종시대 권력거리를 낮추었던 방식들을 지금 시대의 가정과 학교에 응용하면 생활민주화와 교육민주화의 방법이 나옵니다. 세종시대 권력거리를 낮췄던 방식에는 임금이 하급관리를 독대했던 윤대, 임금에게 쓴소리를 냈던 언관, 다 말하게 하여 생각을 다 살리는 다사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창의적 인재로 키우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생활민주화를 실천합시다. 첫째,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딸과 아버지, 아들과 어머니가 각각 독대하는 가족 윤대를 합시다. 산책, 여행 혹은 등산, 예식, 영화 보기 등을 통해 어색함을 없애면 보다 가까워집니다. 둘째,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잔소리 혹은 불만 말하기, 바라는 것 등을 말할 수 있는 가족 원관입니다. 자녀의 말을 먼저 듣고 지시나 요구보다는 생각을 말해줘야 합니다. 셋째, 다사리 가족회의입니다. 가사 문제는 자녀 의견을 반영하되 부모가 책임지고 결정합니다. 자녀의 진로 학업 문제는 부모 의견을 존중하되 스스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려면 교육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선생님이 모든 학생을 독대하는 윤대 상담을 합니다. 교과 흥미 및 수준을 파악하고 학습 및 진로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을 좋아해야 수업에 집중합니다. 둘째, 선생님이 학생 언관을 위촉하여 선생님의 교육 방식에 대해 평가하게 합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습 태도도 평가하게 합니다. 셋째, 다 말하게 하여 생각을 다 살리는 다사리 수업입니다. 세종시대 경영 방식을 응용하는 수업입니다. 시독관이 자료를 읽고 해석하면 시관관이 토론 문제를 제시합니다. 검토관이 돌아가며 생각을 다 말하면 사관이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세종시대가 유례없는 국가 융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든 백성을 나라의 주인으로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선생님이 제자를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나라와 세계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어떤 나라는 전쟁이 나면 남의 나라로 도망가기에 급급하지만 권력거리가 낮은 이스라엘은 전쟁이 발발하자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모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회사에서는 사장과 회사원,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 나라에서는 국민이 모두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라기보다 문화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